슈퍼엔저의 공섭이라 100억 달러 날렸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려왔던 거 있습니다. N달러 환율이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수출에 큰 타격이 올 거라고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위안 원 환율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위안 달러 환율도 장난이 아닙니다. 중국 돈도 저위안이 심각하게 되는 거죠. N저도 문제지만 위안저도 문제인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엄청날 거라고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현실에서 지금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N달러 환율 추이입니다. 7월 5일 현재 달러당 144.66엔입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작년 10월 20일에 150.14엔까지 이러다가는 올라가게 생겼습니다. 지금 이 정도 수준이면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1998년 8월 22일에 144.60달러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IMF 외환위기 때죠. 외환위기 때 144.60엔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요. 작년 10월을 빼면 없습니다. 지금 7월 5일 현재 144.66엔이라는 숫자도 엄청난 숫자라는 이야기예요.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요. 대한민국의 수출 아작날 수 있다는 이야기 제가 여러 번 드렸어요. 그게 점점 현실화돼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이거예요. 원엔 환율 말입니다. 우리가 엔화를 살려고 그러면요. 더 많은 원화를 주고 엔화를 사야 돼요. 이렇게 더 적은 원화를 주고 엔화를 산다는 것은요. 결국은 엔이 강하다는 원화가 강하다는 이야기잖아요. 엔이 약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모두들 하나같이 일본 가자 일본 가자. 아니 남대문 시장 그릇 도매상에 가서 그릇을 사는 것보다가 일본 직접 가서 그릇을 사는 게 더 싸게 먹힌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이게 충격이죠. 제주도 가는 것보다가 일본 여행 가는 게 훨씬 싸다. 이 말이 얼마나 충격입니까? 지금 일본은요. 수출 잘 되죠. 내수 빵빵하게 돌아가죠. 물가만 잡으면 이런 호황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그러니 일본은 이게 N저를 어떻게 대처하려고 말만 꺼내지 실제로 행동은 옮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난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우리나라 원화가 이게 외환 보유고를 풀어서 자꾸 잡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잡아봤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테디 킴 님이 항상 말씀하신 거 있습니다. 시장의 원리에 맡겨라. 시장에 너무 개입하지 마라. 지금 오히려 말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너무 강해서 문제입니다. 너무 강해서. 이대로라면 우리 수출 100억 달러만 날리는 것이 아닐 거예요. 앞으로 더 심각한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 말입니다. 이게 한국경제연구원이 실제 연구를 해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달러당 엔화값 변화가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달러당 엔화값이 1%포인트가 떨어지면요. 한국 수출은 0.61%포인트 떨어진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런 분석이. 이것을 말입니다. 그대로 올해 상반기에 대입을 해보면 지금 100억 5천만 달러가 손실이 났다는 거예요. 엔저 미반영했을 때는요. 3,173억 5천만 달러가 수출이 됐어야 되는데 엔저를 반영하니까 3,073억 달러더라. 그래서 실제 100억 5천만 달러가 날라갔더라. 이런 분석까지 나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최악의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러면 우리 수출이 말입니다. 예,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예요. 왜 굳이 말입니다. 1,300원대가 위험 신호다 이런 신호를 가지고 우리는 정부가 개입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의 원리에 맡기는 거 저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말입니다. 주요 국가 수출 경합도를 보니까요. 일본이 우리하고 가장 많이 높습니다. 62.9%나 되고요. 미국은 67.9%고요. 독일은 61.5%. 의외로 중국은 59.1%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일본이 가장 수출 경합도가 높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엔화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우리 수출은 더 어려움을 겪는다는 뜻인가요? 저는 그렇게 겪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부가 이 통화정책을 잘못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해보는 거예요. 위험하다 하니까 이 통화정책이 좀 엇박자가 난다. 실은 통화정책은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한국은행이 하는 거죠. 여기에 저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요즘은 많이 합니다. 이게 만약에 잘했으면 이렇게까지 무역수지가 적자가 났을까. 100억 달러만 줄인다고 하더라도 100억 달러 수출이 늘어난다고 100억 달러 적자가 줄어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말입니다. 올해만 262억 1,700만 달러의 무역 적자가 났는데 이거 줄였을 거 아니에요. 저는요.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환율 그만 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만지잖아요. 8년 만에 슈퍼 엔저가 대한민국을 완전히 공섭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충격파가 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 충격파에 한국 수출마저 최악의 상태를 맞을까 솔직히 두렵습니다. 저는 정부의 통화정책, 특히 통화정책 중에 외환정책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계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바쁘겠죠. 정신없겠죠. 요즘 같을 때야. 진짜 정신없을 테지만 지금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저는 시장에 굉장히 위험을 가져다 줄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제대로 방어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시장을 보다가는요. 저는 어마어마한 충격에 우리가 수출이 망가질 수도 있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도 않을까. 저는 그런 엄청난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그만큼 말입니다. 엔저가 굉장히 충격적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상태로 보면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이게 엔저가 많이 떨어지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정부는 지금 수출이 위기일지도 모르겠으나 지금 7월 4일 현재 896원이었거든요. 제가 엔화를 살 수 있으면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자. 우리가 일본을 몇 번 갈 것인가 항상 생각해 가면서 준비해 가는 게 좋다.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엔화가 오히려 기회의 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기사에서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많은 기사에서도 보면 왜 일본은 환율을 가만히 놔둘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놔두는 이유가 수출 잘 되고 소비 잘 되고 물가 오르는 건 좀 걱정이지만 이게 물가가 수입 물가가 오르니까 물가가 올라가거든요. 물가 오르는 건 좀 걱정이지만 지금 굉장히 전후에 가장 좋은 어떤 경제 흐름을 가지고 가는데 이게 왜 간섭하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이 말은 결국은요 언젠가는 통제를 한다는 뜻이에요. 언젠가는 통제를 한다. 통제를 하면 이게 엔화 값은 올라갑니다. 그러면 더 많은 원화를 주고 엔화를 사야 되는 그런 일도 벌어질 수 있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